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과연 공간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낡고 버려진 장소, 외면당했던 길, 흙먼지에 덮인 하천 같은 곳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도 변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한국은 그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연히 그렇다고. 아무도 찾지 않던 당변은 이젠 해질 무렵이면 가족과 연인으로 북적인다. 복잡한 도심 속 고가도로 아래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 반짝이는 물길이 흐른다. 자동차만 다니던 도로 위에 지금은 아이들이 웃으며 자전거를 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는 단순히 건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원이 되고 길이 되고 쉼터가 되는 공간들 속에 진짜 서울, 진짜 한국이 숨어 있다. 예쁘게 꾸며서 그런 게 아니다. 쓰레기장이었던 강이, 낡은 철도길이, 공장 폐수로 오염되었던 하천이 사람들의 노력과 상상력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도시의 숨통을 틔운 건 그저 공사기술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이제 그 공간들로 함께 떠나보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인간이 만든 기적 같은 장소들로. 지금의 한강을 보면 누가 과거를 상상이나 할까? 해질 무렵 강변을 따라 걷는 사람들, 잔디밭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고 스쳐 지나가는 연인들. 이 모든 장면이 어쩐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강은 그리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다. 산업화의 중심에 있던 서울은 급격한 발전과 함께 강을 방치했고 한강은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로 점점 시커멓게 변해갔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냄새 나는 물줄기였을 뿐이다. 그러던 한강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지난 세기 후반 도시가 숨을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서였다. 정비사업이 시작됐고 사람들은 다시 이곳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서 한강 전체를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꿈이었다. 자전거길과 산책로, 수상무대와 야외 공연장, 캠핑장과 체육시설까지. 강변은 이제 도시에서 가장 활기찬 쉼터가 되었고 계절마다 다른 풍경은 서울 시민의 일상이 되었다. 한때는 버려졌던 강이 이제는 도시의 품이 되었다. 누군가의 퇴근길이 되고 누군가의 고백 장소가 되고 또 누군가의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운 곳이 된다. 한강은 지금 다시 사람들 속에서 흐르고 있다. 한강이 서울의 숨통을 틔웠다면 청계천은 서울의 기억을 깨운 공간이다. 거대한 강이 도시의 품이라면 청계천은 그 심장 깊숙이 흐르는 옛 기억이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 물줄기는 한때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빨래를 하던 일상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도시가 커지고 차가 많아지고 개발이 빨라지면서 청계천은 점점 가려졌다. 고가도로가 덮고 하수가 흐르고 도시는 이 물줄기를 기억에서 지워갔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텨온 청계천이 다시 햇빛을 보기까지는 수많은 논쟁과 고민이 있었다. 막대한 비용, 교통 문제, 시민 반발까지.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선택했다. 복원이냐 개발이냐가 아니라 기억을 살릴 것이냐 잊을 것이냐를. 2003년부터 시작된 복원 공사는 단순한 토목 작업이 아니었다. 서울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자 답이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도시 전체를 바꾸었다. 지금의 청계천은 단순한 개천이 아니다. 흐르는 물 위로는 계절이 바뀌고 산책길 옆으로는 직장인과 관광객이 함께 걷는다. 연등축제가 열리고 시민음악회가 열리고 아이들이 발을 담근다.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도시도 함께 흘러가고 있다. 청계천은 말한다.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 닦고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진짜 도시의 회복이라고. 청계천이 땅속 깊이 묻힌 기억을 꺼냈다면 서울로 7017은 하늘 위에 던져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제 시선은 도시의 바닥에서 위로 옮겨간다. 서울역 앞 한때는 수많은 차량이 오가던 낡은 고가도로가 있었다. 그 길 위에는 매연과 소음만이 남았고 노후화된 콘크리트는 도시의 흉터처럼 느껴졌다. 철거가 당연해 보였던 이 공간의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다.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바꿔볼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도시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차량의 길이었던 곳이 걷는 이들의 정원이 된 것이다. 2017년 서울로 7017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이 길은 단순히 고가를 보행길로 바꿨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곳은 도심 속 녹색 쉼표다. 화분 가득 핀 꽃들이 철마다 바뀌고 도시 위를 걷는 기분은 생각보다 낭만적이다. 아래로는 자동차가 다니고 위로는 사람들이 웃으며 걷는다. 도심의 소음이 발밑에 깔리고 하늘과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이 공간은 뉴욕의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했다지만 서울만의 색깔로 다시 채워졌다.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근처 골목에도 사람들이 드나든다.
서울로 7017은 단지 고가도로의 변신이 아니다. 버려진 길도 기억을 담고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도시의 길 위에 다시 사람이 걷기 시작했다. 도심의 고가도로 위에도 꽃이 피었으니 이제는 도시 외곽, 잊혀졌던 유원지에도 봄이 와야 할 차례였다. 서울 강북구, 한때 드림랜드라 불렸던 이곳은 한 세대의 추억이 남아있던 유원지였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며 그 꿈은 점점 빛을 잃었고 낡고 방치된 놀이기구와 빈 건물들만이 자리를 지켰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마저 먼지 쌓인 채 사라질까 두려울 정도였다. 그때 서울은 또 한 번 묻는다. 이 공간을 없앨 것인가 아니면 다시 꾸며볼 것인가. 그리고 선택은 재생이었다. 2009년 드림랜드는 북서울 꿈의 숲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번엔 회전목마 대신 넓은 잔디광장이 롤러코스터 대신 숲길과 전망대가 들어섰다. 놀이가 아닌 쉼이 중심이 되었고 웃음은 더 조용하지만 깊어졌다. 시민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이 변화에 익숙해졌다. 가족이 함께 돗자리를 펴고 아이들은 숲속 놀이터에서 뛰놀고 노년의 부부는 벤치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다. 이곳은 단지 놀이터가 아니다. 문화예술회관, 전통정원, 생태숲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이다. 강북에서 가장 큰 공원이자 서울 북부의 허파라 불린다. 드림랜드가 추억이라면 북서울 꿈이숲은 지금의 행복이다. 버려졌던 땅이 다시 꿈을 꾼다. 이번에는 오래도록 깨어있을 꿈이다. 도시가 과거를 꺼내어 닫고 고쳐 쓸 수 있다면 미래는 또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서울에서 기억을 복원했다면 부산은 상상을 설계했다. 낙동강하구, 습지와 저지대가 펼쳐진 이 땅은 한때 개발이 아닌 회피의 대상이었다. 비만 오면 물이 차고 활용도는 낮고 사람들의 관심도 멀었다. 하지만 이 저지대에 도시의 미래를 그려보자는 발상이 등장하면서 낙동강변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에코델타시티. 이름부터가 낯설고 실험적인 이곳은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었다. 자연을 살리고 사람을 불러오고 기술을 입힌 새로운 삶의 모델을 만드는 시도였다. 기존 도시는 대부분 자연을 밀어내고 공간을 차지했지만 여긴 반대였다. 물과 함께 숨 쉬는 도시, 도랑을 따라 흐르는 수로 철새가 머무는 생태공원, 태양광과 빗물 재활용 같은 친환경 시스템까지. 도시이면서도 자연의 일부인 듯한 이 도시는 이제 걷기 좋은 수변길과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생활 공간으로 바뀌었다. 산책하는 주민과 하늘을 나는 백로,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최첨단 건물들이 어색하지 않게 공존하는 풍경. 부산은 이 땅에 과거를 지우는 대신 미래를 그려 넣었다. 물길이 도시의 경계를 만들었던 시절은 갔다. 이제는 물과 함께 흐르는 도시가 시작된 것이다. 물이 흐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삶이 깃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공간이 있다. 이번엔 경기도 수원으로 간다. 광교 신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이 호수공원은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풍경은 아니었다. 본래 이곳은 광교 저수지라 불리던 인공 저수지였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능 위주의 땅.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이곳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건 도시에 쉼을 넣고 싶다는 발상이었다. 단순한 택지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 도시에 호흡할 공간을 심자는 결정. 그렇게 저수지는 단순한 수원지가 아니라 광교호수공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잘 정비된 둘레길, 수변 산책로, 자전거 도로, 그리고 푸른 잔디밭과 전망 좋은 언덕까지 어느 한 구석 거릴 데가 없는 구성.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은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벚꽃이 피는 봄이면 수많은 인파가 이곳을 찾는다. 데이트하는 연인들, 뛰노는 아이들, 조깅하는 직장인들. 광교호수공원은 누구에게나 다정한 장소가 되었다. 도시는 가끔 숨이 차다.
그럴 때 물가를 따라 걷는 호수공원은 도시의 작은 쉼표가 되어준다. 인공으로 시작됐지만 진짜로 살아 숨쉬는 공간. 광교호수공원은 그저 호수를 꾸며놓은데 그치지 않고 그 주변의 사람의 하루와 풍경을 함께 만들어낸다. 물길을 살리고 하천을 정비하고 철로와 저수지를 되살려온 여정의 끝에 우리는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감동을 마주한다. 순천만 원래는 습지였다. 그저 넓은 갈대밭, 철새들이 머물다 가는 조용한 자연의 일부.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곳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도시가 자연을 따라 숨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이 던져졌고 그 답은 이곳에서 시작됐다. 습지를 그대로 두는 대신 생태를 중심에 둔 도시를 만들어 보기로 한 것.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이 땅은 바뀌기 시작했다. 억지로 채워넣는 개발이 아닌 본래 있던 생명의 사람의 손길을 조심스럽게 얻는 방식. 그 결과 순천만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정원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넓게 펼쳐진 갈대숲,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밭과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 여긴 어느 한순간만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다. 비 오는 날의 순천만은 흐릿한 풍경 속에 고요함을 담고 바람 부는 날엔 갈대의 떨림조차 음악이 된다. 이곳은 단지 관광지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연과 도시가 가장 잘 타협한 모델이자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도시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장소다. 순천만은 오늘도 아주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깊게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다. 우리는 12개의 장소를 걸었다. 강을 따라, 철길을 따라, 버려진 땅 위를 따라, 그리고 상상 위를 걸었다. 낡고 오래되어 잊힌 공간들, 혹은 처음부터 없었던 곳들에 사람의 손이 닿았고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건물을 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기억을 꺼내어 다시 쓰고 자연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삶을 상상하는 일이었다. 도시는 우리를 닫는다. 무심한 도시에는 무심한 삶이 흐르고 사려 깊은 공간엔 사려 깊은 사람이 머문다. 누군가는 시멘트를 깔았고 누군가는 꽃을 심었다. 누군가는 하천을 메웠고 누군가는 다시 물길을 틔웠다. 그 수많은 선택들이 쌓여 오늘의 서울이, 오늘의 부산이, 오늘의 순천이 되었다. 이제 도시를 다시 본다. 그저 콘크리트와 유리로 쌓아 올린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걷고 쉬고 웃고 기억하고 숨 쉴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시. 그 기적 같은 변화는 아주 느리게, 아주 조용히 이루어졌고 그래서 더 눈부셨다. 아마 당신이 사는 도시 어딘가에도 아직 피어나지 못한 가능성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었던 이 이야기들이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조금은 바꿔주었기를. 도시는 늘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가끔 도시는 사람을 구한다.